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항문낭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문낭 같은 경우는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다 있는데요. 고양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고양이 중에 일부는 항문낭에 문제가 생겨서 항문낭염이라고 하는 염증 단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동물병원을 하면서 보기에는 고양이의 항문낭 문제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구조상이라든가 나오는 성상의 이런 차이 때문에 고양이 같은 경우 굳이 항문낭 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흥분하거나 통증을 느꼈을 때 급박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경우만 잘 닦아주시고, 아이들 고양이 진짜 항문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착한 아이들도 항문 만졌을 때 싫어하는 경우 너무 많고, 보호자분이 다치시거나 고양이와의 관계가 잘못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고양이 항문낭 관리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항문낭을 좀 짜주시는 걸 추천드리게 되고요.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목욕하시는 주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하는 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는 아이는 열흘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3-4번 정도의 항문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보통 짜고 났을 때 다시 일주일이면 원래만큼의 양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짜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항문낭이 불편한지 아닌지 많이 체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썰매 탄다 또는 똥꼬 스키 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식 명칭 아날 스쿠팅이라고 하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앞발로 걸어가는 듯한 이런 항문을 질질 끄는 듯한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면 거의 90% 이상 항문낭이 문제가 있어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짜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더 심해져서 항문낭염으로 발전하거나 항문낭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문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항문낭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색은 다 달라요. 갈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특별히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알갱이에 대한 부분인데, 과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문낭의 자체가 액체로만 꼭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안쪽에 모래와 같은 알갱이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오는 관이 굉장히 작은데 그 부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과립이 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리를 요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성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은 아이도 있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아이도 있고 정말 젤리처럼 완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끈적끈적한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집에서 짜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저희도 되게 힘줘서 많이 짜야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항문낭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출혈이나 농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 정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준비물은 많이 필요하진 않으시고요. 부드러운 티슈, 당연히 그냥 화장지 쓰셔도 괜찮고, 저는 좀 티슈가 더 부드러워서 이걸 이용하는 편이니까 티슈 준비하시면 되고, 짜고 났을 때 엉덩이 닦으실 것들로 2가지가 있으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욕하기 전에 짜시면 굳이 닦지 않고 그냥 목욕하면서 엉덩이를 닦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짜셨을 때는 부드러운 부분 클렌저를 쓰시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저는 에센스로 보통 병원에서 많이 닦아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 스킨과 비슷해서 점막에 일부 조금 닿더라도 따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걸 통해서 닦아드렸을 때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항문낭을 짜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문낭을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못된 위치를 잡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압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압박은 일단 힘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깊이에 관련된 부분, 또는 방향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치를 잘 모르시거나 위치를 알더라도 잘못된 압박을 하셨을 경우에는 실패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위치는 이미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집에서 짜실 때도 꼬리를 위로 곧게 드시는 게 항문낭을 짜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이들의 항문이 있을 때 항문이 마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시계의 5시와 8시 방향, 대각선 아래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2개의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의 관이 항문 안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피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항문 주변에 있는 주변 괄약근 안쪽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잡혔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항문낭이 정말 많이 차고 통통한 아이들은 이렇게 쓸어서 만지셨을 때 이쪽에 항문낭의 존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만져도 잘 안 잡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압박에 대한 부분은 적당한 강도라고 하는 거는 연습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약하게 하셨을 때는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립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는 성상이 좀 더 끈적한 아이들은 좀 더 강한 압박을 하셔야지만 배출시키실 수 있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위치를 잘 알아도 지금 제가 잡는 것처럼 잡아서 하게 되면 항문을 꼬집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아프고 싫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문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괄약근 사이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항문낭을 짜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잡으셔야 되세요. 항문의 괄약근을 느껴서 안쪽까지 잡고, 이것을 적당한 압력과 약간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방향으로 짜주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사실 위로 끌어올리는 게 익숙치 않으시면 마사지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짜주셔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합니다. 스텝 1 같은 경우는 일단 자세 잡기가 되겠죠. 보통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좀 잘 안 듣는 아이라고 하면 보정자,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필요하실 수 있고요. 한 분이 앞에서 강아지의 상체 또는 머리를 살짝 잡아서 돌지 못하게, 보통 항문낭을 짜면 강아지 특성상 고개가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한 분이 잡아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 닦을 때와 마찬가지로 좁고 높은 곳에 올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꼬리를 대충 들면 안 되고, 꼬리를 확실하게 위쪽으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꺾어서 들면 당연히 꼬리에도 뼈와 신경,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꼬리를 좀 수직으로 위로, 수직 보이시죠? 수직으로 위로 들어서 짜주시는 것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갑을 끼겠습니다. 저 원래 보통 장갑 안 끼고 그냥 짜는데 어차피 손 씻으시니까요. 장갑을 끼고 티슈로 짜기 전에 적당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꼬리를 위로 든 상태에서 항문의 위치 5시와 8시 방향, 대각선 아래 방향에 있는 항문낭을 느끼시고, 앞에를 꼬집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잡고 압박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티슈를 대고 짜서 바깥으로 튀는 걸 막아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영상 때문에 티슈 대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짜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숙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가볍게 압박하면 지금 항문으로 액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노란 액체, 또롱이는 원래 좀 노란색인데요. 줄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여기 이렇게 성상 보이시는 이런 노란색 액체 잘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이제는 나오는 거 보셨으니까 바닥에 묻지 않게, 아이들의 항문에 묻지 않게 티슈 이용해서 짜겠습니다. 티슈 잡으셨을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보이시는 이런 노란색, 네, 뭐 일반적인 색깔이에요. 과립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번 더 짜겠습니다. 보통 한 2-3번 정도 짜주셔야 깨끗하게 나와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짤 때가 물론 더 잘 나오긴 하니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온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센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센스를 항문에 직접 뿌리는 게 애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보통 티슈에 그냥 적셔서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젖은 상태로 항문 깨끗하게 닦아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고 나면 항상 중요한 우리 아이들 보상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상은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영상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왜 안 먹어? 여기다 다 줄게. 오늘 많이 먹었어? 먹을 만큼 먹었어? 하지마. 내려가서 먹을래? 좀 전에 귀 영상을 찍으면서 간식을 많이 줬더니 이제 간식이 끝났나봐요. 이거 아니야? 딴 거 줄까? 딴 거? 그렇다면 다른 간식, 조인트 케어, 요것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아까 그 간식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입맛이 좀 까다로운 아이라서 이렇게. 너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먹으러 오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는 굳이 항문낭 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이들 항문 건강 위해서 항문낭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볍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항문낭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목욕하는 주기에 맞춰서 짜주는 게 좋다. 항문낭 짤 때는 항문의 위치와 압박이 중요한데, 위치는 대각선 아래 방향에 있고 압박은 바깥이 아니라 깊게 잡아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 짜는 느낌으로 짜주면 된다. 짜고 나서 보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